안녕하세요. DC백 터보 7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일부로 DC백 터보 무료 체험을 시작합니다. 대상 차종은 그랜버드 유니버스 액션트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만든 상용 차량입니다. 자동차 메이커 기술을 뛰어넘지 못하면 이렇게 무료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효과가 특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료절감기나 와류기나 또 첨가제나 이런 것 판매하시면서 홍보하는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차에 깨끗한 오일이 있는 상태, OEM이 안 된 상태의 차량에 장착을 해서 체험해보라.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동차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동차 엔진 성능을 개선한다 하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 분야입니다. 자, 제조 분야 기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뛰어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 간과했던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착만 하면 개선이 되는 기술이 나와야 된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조 분야 기술입니다. 제조 분야 기술을 개선하게 되면 신차에 장착했을 때 바로 효과가 나와야 된다. 그것이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 분야입니다. 신차가 나와서 차량 상태가 나빠지고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것이 정비 분야 기술입니다. 정비 분야 기술은 신차 상태를 추월하지 못합니다. 고장난 거 부속이나 갈아 낀다 이 말입니다. 배선이 잘렸다. 그러면 배선을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볼트가 풀렸다. 볼트 쪼아주는 것. 터보가 고장났다 하면 터보 교체하는 것.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한다 그러면 정비 분야에 한정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조 분야의 기술에 감나라 판나라 하면 안 된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분야가 아니라 그러면 함부로 젓가락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분야 기술입니다. 관리는 운전자가 대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수회사 같은 경우는 정비사들이 직접 하고 회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오일 교환 주기 딱 되면 딱 합니다. 그런데 자차를 가지고 계신 화물차 차주분들은 어떻습니까? 관광버스를 가지고 있는 차주분들은 어떻습니까? 일관된 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서 엔진 합기 클리닝이나 디페프 클리닝 이런 부분, 센서가 오염됐으면 청소해주는 부분, 에어클리너 교체하는 부분, 엔진 오일 어떤 것이 좋은지 찾는 부분, 타이어 공기압을 충진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챙기죠.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신차 상태보다 개선되느냐? 안 됩니다. 나빠지는 것을 조금 늦게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지연작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야가 뭐냐? 사용 분야입니다. 사용 분야는 효율적인 사용, 그 효율적인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높은 연비를 만드는 운전 방법을 배워서 실천하라 그겁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차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한 소리씩 다 해놓은 건 뭡니까? 급가속 급출발 하지 마라, 급제동 하지 마라, 급감속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랍니다. 또 해라는 건 뭡니까? 정속 주행해라.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찌끄러 놓은 그것을 약인 듯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용차든 화물차든 운전하시는 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고속도로 운행하면서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급제동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00명에 1명 있습니까? 그만큼 없어요. 자, 우리나라 도로 시내주행에서 정속주행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경제운전이다, 연비운전이다 하는 그 개념 자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 틀린 것을 가지고 연비운전 할 줄 아네, 내가 낸대 하는 사람, 책상머리에 앉아서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 정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잘못됐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비운전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연비운전 기본입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차속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료 소모 주체인 엔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엔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속 주행을 하면 기름 아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물차 하시는 분들 정속 주행하면 기름 아껴집니까? 아니죠. 왜 아닐까요? 정속 주행을 하면 도로급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리막길 되면 연료 차단을 써버리죠. 오르막길 되면 풀악셀 해버리죠. 그럼 기름 많이 먹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중량을 적재했다 하면 도로구배를 타야 되는데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리막 다음에 오르막길이 있다. 그러면 내리막길에 페달을 밟지 않고 가만히 놀다가 오르막길에 힘줘서 밟습니까? 그렇게 무식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거나 바퀴가 달린 버스를 타거나 트럭을 탄다 했을 때 도로구배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자전거를 타듯이 이용해라. 자기가 엔진이다 생각하고 도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착시라는 것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지형을 계속 외워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자기 차를 잘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제조 분야 기술, 정비 분야 기술, 관리 분야 기술, 효율적인 사용 분야 기술, 이것을 4가지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연료 절감기, 와류기 이런 거 파는 사람 어떻습니까? 센서 청소 해줍니다. 흡기 클리닝 해줍니다. 타이어 공기압 잡아줍니다. 엔진 코팅제 집어였습니다. 그것이 연료 절감기와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 하는 행위가 사기입니다. 정비 기술을 가지고 연료 절감기를 판다? 사기다. 관리 기술을 가지고 연료 절감기를 판다? 사기다. 구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장난치는 데가 연비 운전 부분입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도로에 운전자들이 다녔을 때 평균 연비가 얼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테스트할 때 평길, 내리막길, 고속도로에서 쭉 합니다. 또 그거보다 좀 지능이 좀 높은 사기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통이 원활한 외곽도로를 탑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운전자들보다 연비가 확 올라가 버려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긴 오르막에 짧은 내리막보다 짧은 오르막에 긴 내리막 연비가 잘 놉니다. 도로급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연비 운전은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엔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부분을 다 알고 나서 하나씩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 4가지를 알고 나면 사기꾼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디시백 터보는 뭐냐 이거예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 에너지원을 찾아서 그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디시백 터보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 활용하지 못한 부분, 역류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원이 없다 그러면 효과가 없겠죠. 터보차저 에너지원은 뭡니까? 배기가스입니다. 디시백 터보 에너지원은 무엇이냐? 역류 에너지입니다. 터보차저는 배기구로 나가는 배기가스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고 디시백 터보는 흡입구로 나오는 역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 소음기에 부딪혀서 역류하는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디시백 터보입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냐? 역류 에너지입니다. 그 역류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론적으로 유튜브 영상이나 카페에 그렇게 많이 올려놔도 책 속에 나오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기계공학과 나왔다, 자동차과 나왔다, 석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대 공과생이다, 공학 박사다 하면서 주접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났으면 자기가 개발해보든가, 그렇게 잘났으면 자기가 실험을 해보든가.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지식, 현장 경험이 없는 지식, 그 지식 가지고
주접을 뜹니다. 자, 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수입차, 국산차가 혼재되어 있는 화물차 시장에서는 함부로 주접드는 사람이 없죠.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현장 지식은 경험을 토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했다. DC100 터보가 뭔지 머릿속으로 백날 상상해봐도 모를 것입니다. 거려련이 있을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차주분이나 버스를 운행하는 차주분들이 공학을 전공했습니까? 아니겠죠. 깊이 있는 학문을 연구했습니까? 아니겠죠. 실험을 끝까지 해본 당사자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개발하는 업무에 인생을 바쳐봤겠습니까?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로 백날 이야기해봐야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체험을 해보자 이거예요. 말은 필요 없답니다. 가문잇을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게끔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사기꾼들과 틀립니다. DC100 터보는 그냥 말없이 장착을 해보시고 30분 동안 운행을 해보시고 떼고 가시면 됩니다.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대화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기 차가 평상시에 차주분에게 알려주던 소리, 느끼게 해주던 출력, 이런 부분요. 실제로 체감해 보시라는 거예요. 화물차시면 캐피탈 인생 아닙니까? 목돈 다 들여가 차 사가지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들 캐피탈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겠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체험해 보시고 돈 문제가 걸린다, 사고 싶은데 돈 문제가 걸린다 하면 그것은 효과가 있다고 확인된 다음에 걱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싹 빼버립니다. 돈을 싹 빼고 체험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정비하시는 분이나 옆에 아는 사람들 중에 뭐 방구 좀 낀다는 사람 있을 겁니다. 아는 척 주접드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접들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직접 만들지 왜 못 만들었겠어요? 그것은 노력 안 하고 실험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인생을 바쳐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서 DC100 터보는 말로 설명하는 것은 유튜브나 네이버 DC100 터보 카페에서 참고하시고요. 체험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체험하실 때 기술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하실 것 같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냥 기술적으로 들어도 판단 못하실 분 같으면 몸으로 확인만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연구원이나 또 대학교 교수나 명장이나 기술사나 기능장이나 기능사나 이런 분들 차 좀 안다 이러시는 분들은 전화하세요. 그분들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의심병 많으신 분들은 DC100 터보 카페에 오셔서 질문하세요. 오픈 상태의 카페입니다. 아무나 글 쓸 수 있습니다. 마구 써보세요. 쓰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DC100 터보 부산지사에서는 무료 체험 신청을 받습니다. 11월 1일 약속드린 대로 액션터, 그랜버더, 유니버스 예약을 하시고 가시면 DC100 터보를 흡기에만 장착을 하고 30분 동안 운행하시고 제품을 반납하시고 깔끔하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